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월과 6월의 병화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의 병화용신법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병화는 신강하면 무조건, 신강하면은 임수, 신약하면은 간목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임비다. 신약하면 임비, 신강하면은 병화, 임수. 임수가 많으면 당연히 수가 많으면 그러니까 신자진이니까 신자진의 수가 많으면 그러니까 무토로 제방을 쌓아야 되는 거고 나도 강하고 신강하고 이 임수도 강하면 신강살강하면은 식신제살 간목으로 제살하는 그런 부분이 좋다. 잠깐만요. 토로서 토로서죠. 토로서 식신제사라면은 상격이 되고 위권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사례를 보게 되면은 신월에 이렇게 일단 병화 자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가 내 편이죠. 이러면은 내가 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지 않다. 이런 편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식신이 있으면은 식신도 내 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사주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내가 약하지 않으니까 식재 관운이 좋다. 그러니까 식재운이 좋다. 이 말은 식상이 강해 부는 있으나 식상이 강해서 토생금으로 부는 만들어주나 이게 토극수를 하기 때문에 귀가 작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임수가 이쪽으로 가고 개수가 이쪽으로 있으면은 그 말이 좀 틀려졌을 거예요. 그러면은 귀가 작지 않다. 자,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신금의 경금 떴죠. 어쨌든 그러니까 봉기잖아요. 신금 경금 월지 하나 둘 세 개는 그냥 병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병인데 이 화급금을 좀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병이지만은 약간 이게 극을 받고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약해지는 거가 있어요. 그거를 일단 생각은 하시고 이 사주가 그러면은 약하냐 강하냐를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데 병화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뿌리가 있고 생지가 있고 미토는 토생금을 해줄 것 같은데 천간으로 그러니까 을목을 이렇게 띄웠어요. 그죠? 을목을 띄웠잖아요. 그러면서 목 하나 둘 이렇게 뭐 목화의 세력도 약하지가 않고 그런 거죠. 이럴 경우에는 좀 판단이 좀 잘 안 쓴다라고 할 때는 어쨌든 절기를 참조하자. 8월 20일 전후를 판단할 거. 8월 20일경에 처서가 있죠. 처서. 그러니까 찬바람이 불어오는 처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처서 더위가 물러나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8월 20일 이후부터는 이후에 태어나면은 그러니까 좀 차가우니까 목화를 용신으로 보고 8월 20일 전에 태어나면은 뜨거우니까 금을 용신으로 보자, 금수를 용신으로 보자라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8월 20일 전에는 화기가 남아있고 8월 20일경 후에는 화기가 약해질 때다. 그래서 8월 20일 이후에 태어났다면 그러니까 금이 강해서 목화 운을 좋게 보고 8월 20일 이전이라면 약하지 않으니까 금수운을 좋게 보자.
그래서 이 불약하면은 재관, 금수운이 용신이다. 그래서 이 사주는 금수운의 참정벼슬을 한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맞나? 아닌가? 잠깐만요. 자, 이번 사주는 천간으로는 천원 일기격이죠. 네 뿌리 양인이 있습니다. 신금, 신금, 신금이 있는데 화극금, 화극금, 화극금을 하고 있죠. 화극금, 화극금. 이런 경우에는 내가 약하지 않은 거예요. 일간이 극하는 관계는 그러니까 내가 강한 거죠. 첩신인비,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화들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극할 때에는 내가 약하지가 않다. 이럴 경우에는 재성과 관성을 용신으로 본다. 자,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그쵸. 신금신금에 천간으로 경금이 뜨고 이렇게 개수가 있네요. 자합은 돼 있지만은 사오미신 이런 경우에는 이 수가 있어서 금수가 많은 거예요. 금수가 많다. 그래서 금이 병이다. 신유술이니까 여기 유도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주가 인비가 용신이기 때문에 정축대운에 그러니까 정대운에 정대운 정축년에 이렇게 수직편수라는 그런 벼슬을 하였고 벼슬 이름도 참 많네요. 부대운에 무대운에 무대운 신묘년에 남서방이라는 또 이렇게 올라갔나 봐요. 그죠? 자대운 정유년에 어쨌든 천간으로 정화가 뜰 때, 그러니까 정화가 뜰 때 지위가 높아졌네요. 그죠? 자, 이번 사주는 내가 약하지 않죠. 내가 약하지 않은데 이렇게 보면은 금의 세력도 만만치가 않죠. 그죠? 이렇게 금 있고 월지가 이렇게 금이고 인인의 병화 있으면은 강한데 또 간목이 인목이 하나 더 있고요. 그러니까 인신충을 하면은 역시 금극목이기 때문에 금이 이기는데요. 이 병화 자체가 화금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사주는 어쨌든 내가 약하지 않다, 불약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러니까 세력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처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도 좋고 이 사람 운이 경신, 그러니까 남자면은 경신, 신유, 임술, 개해, 갑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개해, 갑자 이런 그러니까 해운에, 그러니까 개해, 갑자 이 운을, 그러니까 개해 대운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게 좋죠. 그러니까 금수가 용신이다라고 했으면은 저 개해 대운이 좀 편했을 것이고 금수가 기신이다, 목화가 용신이다라고 하면은 또 그렇지도 않네요. 왜냐하면 해수가 인해한목의 그러니까 수생목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수생목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죠. 어쨌든 천간으로 개수가 뜨더라도, 그러니까 개해대운의 개수가 뜨더라도 이 무게합을 시켜버리고 인해합을 해버리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 금운이 어떤지 경신, 신유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는 게 좋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가 신유운이기 때문에 신유운의 가정 환경이 좋고 괜찮았다라고 하면은 금수운이 좋은 운이 되는 거고 이 신유운이 그러니까 경신, 신유 이 어렸을 때 10대에 좀 고생하였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목화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은 해수운도 괜찮다. 자수운은 안 괜찮다. 그러니까 대운에서 해수대운은 괜찮지만은 자수대운은 안 좋다. 그거는 가려주셔야 돼요. 자,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신유에 이렇게 어디 보자. 신진 이것도 있고요. 신진 관의 국이 있죠. 신유 술도 있고 이런 사주가 어떨까요? 이런 사주가 토금이 많죠. 그죠? 토금이 당연히 이렇게 토 이렇게 토금이 많은 거죠. 그죠? 목이 용신 그러니까 토금이 많아서 목을 용신으로 잡는다. 진대운 무진년에 토생금을 해서 토생금에 금금목을 했나요? 어쨌든 천간으로 병화 입장에선 천간으로 무토가 뜨면은 빛이 가려진다 얘기를 하였고 진이 와서 진술충을 하고 있는데 진이 온다라고 하면 진짜 그 현상이 더 가속화가 되죠. 제대로 충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은 개고 현상이 일어난다, 나 빠져버린다. 그러니까 병화 내 묘지죠. 묘지로 들어가는 일들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사주. 이렇게 신유 있고 신진 있고 내가 이러면은 내가 약하지 않죠. 당연히. 그러면은 금수가 좋다. 재관을 용신으로 잡는다. 자, 이러면은 신진의 임수 이렇게 뜨죠. 그죠? 신진의 임수 이렇게 뜬다. 내가 당연히 약하죠. 그죠? 내가 당연히 약하죠. 금수의 기운이 강한 거죠. 그러면은 내 편이 되는 그런 글자는 인성과 비겁인데 이런 편관이 있을 때에는 식상도 내 편이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식신, 토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식신 제살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무토가 여기에 술토에 의지해서 있네요. 자, 이번 사주는 어떤가요? 이번 사주는 신유에 신금 뜨고 금 뜨고 인호에 천간 이렇게 병정 있죠. 이거는 이 사주는 그쵸. 이 사주는 그 세력이 거의 비슷하죠. 그쵸. 이 사주는 이렇게 나눠지네요. 이렇게 내편 월지편 금. 그러니까 사주 척경에 이제 사례로 나온 사주인데, 그러니까 목화를 용신으로 잡는데요. 그러니까 첩신 병화가 병신 합거가 돼서 무력해 돼가지고 무력하게 돼서 신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진대운 경자년에 망했다라고 하는데, 그쵸. 임진대운 어쨌든 목화 용신인데, 그러니까 금이 많아지는 시기에 내가 신자진이 되면서 진대운,
자년에 신자진이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천간으로 이렇게 임수가 뜨죠. 그러면은 화급금을 해서 내가 편관이 이렇게 날라오니까 망했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신진, 신진의 임수 이렇게 떠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런 사주는 살이 강하니까 인성으로 쓴다. 살인상생격이다. 간목이 용신이다. 병자대운 개미년 12월에 교통사고 당했다. 안타깝죠. 이렇게 신진이 있는데 자수가 오면은 신자진 삼합이 제대로 되는 거죠. 신자진 삼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개수가 그러니까 수기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수가 올라가는 게 이렇게 개수로 올라가죠. 개수가 드는 해가 제대로 이 수기가 신자진 수기가 이렇게 천간으로 뜨는 해예요. 진짜 뜨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떠가지고 용신이면은 좋은데 기신이면은 안 좋죠. 그죠? 기신이면 안 좋다. 또한 이 간목이 인성 용신인데 간목이 미토, 그러니까 묘지에 드는 해죠. 그래서 이 인성이 무력해지고 인성이 포태로 죽고 신자진 삼합에 그러니까 관사론잡이 돼버리면은 내가 안 좋은 일을 겪는다. 가 되고요. 자, 6월의 병화용신법에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저 알아볼게요. 6월의 병화용신법 신강하면은 임수, 그러니까 당연히 6월이든 뭐 그러니까 어느 월을 그러니까 1년을 통틀어서 병화가 약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임수예요. 임수를 용신으로 잡는다. 약하면은 인성과 비겁이 필요하다. 신강하고 어쨌든 재강하다. 이게 금의 왕지잖아요. 그죠? 재성이 강해지면은 강한 상태에서 임수가 좋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재관이 용신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부귀와 관록이 있다. 상격이다. 사유축 금국의 천간으로 이렇게 금이 뜨면은 종재격이 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 종재격이다 라고 하면은 부자들이 많다. 자, 이런 사주는 어쨌든 이렇게 네 편이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금생수화는 금수운이 좋다. 이민년 계유운에 발전하였다. 이민대운 계유년이 발전하였다. 그런가? 계유운에 발전하였다. 자, 진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는 네 편이고 화극금 이렇게 내가 극하는 관계에서는 내가 힘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금을 용신으로 잡는다. 금수운이 좋다. 자, 이 사주는 이렇게 월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내가 약하게 되겠죠. 내가 약하다. 이렇게 물이 많을 경우 금수가 왕하여서 내가 물 위에 떠 있을 때에는 토를 용신으로 잡아줘야죠. 그래서 무토보다는 병화는 기토를 우선적으로 쓴다. 물이 많아도 무토를 쓴다.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토를 용신으로 잡는다. 기묘대운에 사망을 했는데 기묘대운에 사망을 했다고 기토로 용신을 잡은 거네요. 어쨌든
이 기묘로 온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묘로 온다라고 하면은 인성과 식상이 같이 오면은 인성과 식상이 같이 온다 그러면은 식상이 죽어서 오는 거고 비겁운에는 제가 비겁과 재성이 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좀 죽어서 오는 거고 상관 식상과 정관이 온다라고 하면은 정관이 죽어서 오는 거고 그러니까 재성과 인성이 온다라고 하면은 인성이 무력해져 가지고 오는 거다. 죽어서 오는 거는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무력해져서 온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은 약해져서 오니까 식상이 약해져서 오니까 저 기묘대운에 사망을 하였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알려면 기묘대운에 세운도 적어줘야 되는데 어쨌든 기묘대운 자체에서 그런 일을 겪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식관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식관용신법이 있어요. 그래서 식상이 강하면 관이 용신이 되고 관성이 강하면 관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식상이 용신으로 되고 식상과 관성과 식상의 세력이 비슷하면은 극설교가라고 해서 인수를 용신으로 잡아요. 이게 식관용신법이에요. 식신과 관성의 관계에 따른 용신법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식신과 관성의 관계에 따른 용신법을 정리했다. 그래서 식관용신법이다. 자, 이런 사주는 자 이렇게 딱 봐도 이게 금이 병이죠. 그러면은 화를 용신으로 쓴다. 그러니까 목화운이 당연히 좋겠죠. 이를 사주도 이렇게 미월에 이렇게 뜨고 술중에 정화 뜨고 미중에 정화 뜨고 병화 있고 그러면은 약하지가 않죠. 그죠? 그러면은 금수운이 좋다. 금이 용신이다. 그러니까 용신이 이렇게 있으면 부자죠. 그러니까 국을 지고 있다. 방국을 지고 있다. 신유술. 방국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용신이면은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그 글자가 용신에 해당이 될 경우 그리고 그 용신이 국을 쥐고 있을 경우 그러면은 재성이다 라고 하면은 부자 관성이다 라고 하면 고관 이렇게 되는 거죠. 식상국이다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멀티가 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다재다능한 사람. 그러니까 전화 받으면서 노트 필기 잘하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멀티로 뭔가 잘할 수 있다. 식상이 국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용신이다. 근데 식상이 국을 이루고 있는데 기신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오만 것에 참견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구설에 많이 따른 사람, 구설에 오르는 사람 그렇게 되겠죠. 자, 유축, 축, 기토 이렇게 딱 보면은 그러니까 나 이렇게 병호에 요거 정화만 빼고 그러면 토금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극하는 관계에서는 나의 기운적인 면에서 이 금을 극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사주가 이제 금이 약한 이유가 있죠. 왜냐면 수가 없어서 금이 약한 거예요. 수가 없어서 금이 약한 거고 수의 그런 기운을 또 기토가 토국수해 주기 때문에 이 병호라는 이 일간이
약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금수운의 상관생재, 그러니까 식상운의 부자가 되는 그런 사주. 금의 운에도 당연히 부자가 된다. 이번 사주는, 이런 사주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그런 공부를 할 때에는 이 사주는 당연히 약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약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정상인 건데, 어쨌든 이 사주를 이제 곰곰이 더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내가 극하는 관계, 그리고 이 전체적인 사주 내에서 이렇게 개수가 지장간에만 있고, 만약에 수가 이게 축토가 아니라 뭐 해수다라고 하면은 그 양상이 좀 틀려지는 거죠. 이러면은 인비를 용신으로 잡게 되는 그런 부분이 당연한 거고, 근데 그러니까 축토가 유축 금국으로 이렇게 금으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화극금을 해버리니까 내가 저 금을 눌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지 않다. 병호가 세다. 이번 사주는 진유합의 개수로가 떴네요. 이 사주, 어쨌든 이 사주도 이렇게 투생금, 제살태과, 개수용신, 이런 사주도 제살태과, 개수용신, 개수를 용신으로 잡으면 당연히 유금은 희신이 되죠. 유금은 희신이 된다. 그러니까 군장에 이르렀고 금수운에 발전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고요. 자,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이 떴네요. 하지만은 인해 한목에 나도 이렇게 있어요. 내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상관생재하는 그런 사주가 되죠. 보통 시에 상관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재다능해요. 그러니까 예체능계에서도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병화 자체가 이 인목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병인이 또 홍염이잖아요. 잘생겼다, 매력있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병화가 이렇게 홍염 위에 있고, 저 이런 사주는 저 사주가 되게 좋네요. 명배우가 되고, 그래 돈도 많이 벌게 되는 그런 사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주는 병화 입장에서 나를 도와주는 글자가 인비가 없죠. 인비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토금이 왕하다 하면은 내가 종제격으로 가죠. 이렇게 제격이죠. 그래서 종아 종제, 그러니까 제격으로 종제격에 식상이 있다라고 하면 식상운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길목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토금 수운까지 좋다. 이런 사주 토금 수운까지 좋다. 그러니까 수운에는 관록이 있어지는 거죠. 신자의 관록이 있어진다. 금운에는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 토운에는 내 뜻을 펼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토운에는 세력이 많아지는 거네요. 그죠? 그렇기도 하고 뜻을 펼칠 수도 있고. 자, 이번 사주는 그쵸, 정관으로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화급금을 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재관이 용신이다. 재관을 용신으로 잡는다.
자, 이 사주는 진유화금의 천간에 이렇게 떴고 사유에 이렇게 병화 있는데 이 사주는 진유화배부터 떴다. 자,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로 봤어요. 이 사주에서 신약한 사주로 목화용신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이 개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강했을 텐데 이 화급금하는데 이제 수가 수국화를 하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운의 가산을 파하고 죽었다. 자운에 돈을 날리고 죽은 사주가 되네요. 그래서 이 사주는 목화를 용신으로 잡는 그런 사주가 되었고요. 자, 마지막이 되겠네요. 신진, 신유술, 금 떴죠? 이런 사주는 약하죠. 내가 목을 쓴다. 제다 신약인 사주의 전형적인 표범이 되는 거죠. 제다 신약의 재생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진신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너무 약하다 보니 인비운이 좋은데 무자대운에 이모년에 안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가 오면은 신자진이 되는 거죠. 신자진이 된다. 그러니까 수의 기운이 이제 올라가는 거고 이모년 그 다음에 개미년 이렇게 되니까 이 수가 기신인데 이모년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그러니까 양인운인데 내 입장에서는 양인운이잖아요, 그죠? 양인운인데 그러니까 수왕신을 건드려 가지고 그러니까 양인에 대한 그런 형충이 발생을 하여서 망했다 이러면은 이때는 그러니까 내 고집 때문에 망한 거예요. 내가 재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 사업을 좀 접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접어야 될 때가 있는데 접지 않고 그러니까 뭐 고스톱에서도 그러니까 스톱을 불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뭐 확인을 한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못 먹어도 고 하면은 그런 현상들이 좀 생기듯이 어쨌든 양인운이다라고 하면은 내 뜻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가다가 저렇게 다 없애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신월과 6월의 병화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6월 같은 경우는 6월 같은 경우는 저렇게 관성이 그러니까 유금이 관성을 구글지고 있고 천간으로 금이 투관하면은 종제격이 되기도 쉽다.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화급금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불약, 그러니까 약변 강이 된다. 약해졌다가 강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내가 극하는 관계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고 식관용신법이라고 해서 식상이 강하면 관이 용신이다. 식상이 강하면 그러니까 식상이 강하면 관이 용신이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제살태과라고 했죠. 식상이 강하면 관이 용신, 제살태과 관이 용신이다. 관이 강하면 식상이 용신이다. 라고. 이거는 그런 거죠. 이 관사 혼잡이나 관이 강하면
식상도 내 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이 강하면 이 식상을 용신으로 쓸 때에는 그러니까 식상제살이 되는 거고, 식상이 없고 인성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살인상생이 되는 거고, 어쨌든 식관용신법에서는 관이 강하면 식상이 용신이다. 식관용신법에서는. 그러니까 식상과 관이 비슷하면은 극설교과해가지고 인성을 용신으로 잡는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6월에 병화는 부자들이 많아요. 아마 저희 형이 6월에 병화인데 돈이 많더라고요. 자, 신월의 병화 같은 경우는 신월의 병화 어쨌든 불약이다라고 하면은 식재운으로 간다. 병화 입장에서는. 그리고 8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처서를 기준으로 8월 20일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화기의 유무를 좀 더 그러니까 이 용신이 잘 잡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심각한 것 같기도 하고 신약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에는 저 때를 절기를 좀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신월과 6월의 병화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사주도 있죠. 그죠? 쉬운 사주도 있고 어려운 사주도 있습니다. 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